안녕하세요. 한길책박물관 교육사 육아름나라입니다. 누구나 그림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은 어린 시절 그림책을 읽으며 행복한 꿈을 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림책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책박물관은 도서출판 한길사에서 운영하는 책박물관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하여 있으며 17세기부터 19세기에 유럽에서 출판된 고전들, 앤틱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그림성경, 세익스피어 전집과 찰스 디킨스, 영국의 토탈 아티스트인 윌리엄 모리스가 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초서저작집, 18세기, 19세기의 랜돌프 칼데콧, 라퐁텍 같은 유명한 작가들의 아름다운 사파가 담긴 그림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물관 길이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만난 그림책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박물관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인류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시민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한길책박물관의 아름다운 그림책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와 인문학, 문화예술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림책은 글자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읽는 그림으로 된 동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이 어떠한 모습에서 우리가 아는 현재의 그림책으로 발전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세 유럽의 사회는 종교의 시대라고 불리며 종교 문화가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 히브리어 같은 어려운 글씨로 되어 있어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 그림이 그려진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성경책은 한길책박물관의 소장품인 귀스타프 도레의 바이블, 하나성경입니다. 그림 속 장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구간으로 보이는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임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글씨를 몰라도 그림으로 성경 내용을 알 수 있었겠죠? 이러한 그림 성경들로 인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 속의 그림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성경으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림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학교에서 읽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들이 당시 유럽에서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것은 1440에서 50년대 사이에 알파벳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혼북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나무판에 A, B, C, D의 알파벳과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그림으로 삽입하여 휴대할 수 있었던 교육용 책입니다. 이 책은 체코의 교육학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에 의해서 1658년에 출판된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를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한 책입니다. 당시의 유럽은
전쟁을 겪으며 교육적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코메니우스는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있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밝히며 그림을 통해 사물과 단어를 배우고 나아가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그림 교과서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백과사전 형태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책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발전되며 이러한 책들을 읽는 독자들이 어린이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책은 챕북이라고 불리는 작은 책입니다. 챕맨이라고 불리는 행상인들이 팔던 저렴하고 작은 책자로 오늘날은 공연이나 전시 등을 설명하는 팜플렛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챕북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는 당시 유행하던 시, 소설 같은 내용들이 담긴 책이었지만 19세기부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챕북은 값이 싸고 대중에게 보급형으로 인쇄 및 판매되었기에 대중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19세기 영국에서 출판된 랜돌프 칼데콧의 그림책입니다. 칼데콧과 함께 케이트 그린어웨이, 월터 크레인 등 다양한 그림책 작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으며 이 작가들을 기점으로 우리가 현재 보는 그림책들의 형태들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챕북은 개별적으로 수작업의 형태를 가진 출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칼데콧과 케이트 그린어웨이, 월더 크레인 등의 작가들의 그림책들은 직접적인 출판 인쇄소를 거쳐 출판되며 제대로 된 유통 형식을 갖춘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그림책의 역사를 거쳐온 여러 책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나누어 드린 교육자료집의 9쪽을 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누어 드린 교육자료집의 9페이지를 펴시면 밑에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빈칸에 맞는 초성을 완성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지읒, 기역.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네, 종교입니다. 처음에 그림 성경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두들 잘 맞추셨습니다. 두 번째, 기역, 이응. 어떤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그림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며 코메니우스의 교과서, 그리고 챕북, 그리고 혼북과 같은 교육적인 목적을 사용되는 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응, 리을, 이응. 어떤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린이입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린이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장인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설명이 맞도록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동화의 정답은? 네, 네 번째 위치한 설명입니다. 그림 동화는 1800년대부터 당시 미녀나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랜돌프 칼데콧, 케이트 그린어웨이와 같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야기로 엮어 그림책으로 출판하였답니다. 두 번째, 오르비스 픽투스의 정답은?
네, 맞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르비스 픽투스는 체코의 교육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에 의해 1658년에 출판된 최초의 어린이 교과서입니다. 세 번째, 챗북의 정답은? 네, 맞습니다. 설명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챗북은 길에서 판매되는 작은 종이책으로 19세기부터 교육적인 내용이 담긴 어린이 책으로 판매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혼북에 관한 정답은? 설명에서도 마지막 내용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작은 보드판 모양으로 된 책으로 1440에서 50년대 알파벳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던 책입니다. 모두들 정답 맞추셨나요? 모두들 문제 잘 푸셨나요? 지금까지 그림책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그림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선생님이 국어사전에서 그림책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1페이지의 빈칸을 우리 같이 완성해 볼까요? 네이버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림책을 검색하면 나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주로 그림으로 꾸민 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본으로 쓰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그림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림책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여 교육적인 목적을 가졌으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발전되었지요. 다음 차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썼던 19세기 동화작가 랜돌프 칼데콧과 그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동화작가 랜돌프 칼데콧과 그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책은 종교적인 목적을 시작으로 교육적인 목적,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의 순서로 발전되었는데요.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거치며 전문적으로 출판, 인쇄를 하는 출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랜돌프 칼데콧의 그림책도 이러한 출판사에서 전문적으로 출판이 되고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책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랜돌프 칼데콧은 1846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6살 때부터 스케치를 시작했을 정도로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 은행에 취직하여 은행원이 되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1870년에 칼데콧의 친구인 화가 토머스 암스트롱의 소개로 런던 소사이어티에 칼데콧의 그림 작품이 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칼데콧은 은행원이 아닌 사파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은 에드먼드 에번스라는 출판업자는 칼데콧에게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제안했고, 그 당시 칼데콧뿐만 아니라 케이트 그린어웨이, 월터 크레인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그림책의 문화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대중화가 시작되었고, 이 세 사람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3대 그림 동화 작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당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 동화 혹은 민요들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일러스트레이션을 덧입혀 그림 동화로 재탄생시켰고, 이때부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림책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랜돌프 칼데콧의 일러스트에는 5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칼데콧의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칼데콧 일러스트의 5가지 특징은 장면 구성, 여백, 역동성, 유머, 원근감입니다. 미국에서는 1938년부터 미국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전년도에 출판된 아동 그림책 중 가장 뛰어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진 책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랜돌프 칼데콧 작가의 이름을 딴 칼데콧 상인데요. 그 칼데콧 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는 이 책들은 2023년도에 칼데콧 상을 받은 책들입니다. 칼데콧 상을 받은 책 앞에는 메달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금색깔 메달과 은색깔 메달 2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색깔 메달은 칼데콧 상이라는 최우수상을 받은 책으로 1년에 한 권만 선정이 되는 책입니다. 은색깔로 표시된 메달은 약 1권에서 6권 정도의 우수상을 받은 책으로 앞에 보이는 4권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칼데콧상의 메달은 랜돌프 칼데콧이 그린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존 길핀의 유쾌한 이야기, 육펜스의 노래를 부르자 속에 담긴 사파를 바탕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교육자료집을 펴보시면은 15페이지에 메달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거나 재미있게 읽었던 그림책의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올해의 그림 동화 작가 상을 수여할 수 있는 메달을 직접 디자인해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번 메달을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19세기 동화 작가 랜돌프 칼데콧과 칼데콧상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그림책을 읽으며 즐겁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책을 펼치는 순간 아름다운 그림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리의 인문학 다시 만난 그림책 수업을 진행한 한길책박물관 교육사 육아름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